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교류 회로와 전자기 신호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내용 이제 이 뒤에 있는 내용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그 문제들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는 이 LC 회로가 여러분들이 뭐 그림만 봐도 이제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진동이다. 이렇게 진동하고 이렇게 진동한다. 이것만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빈종에다 여러분들 직접 그려보면 되겠고, 주의할 사항은 요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도 이제 그림이 잘 표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보면 전기장이 최대일 때는 자기장이 0이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장이 최대일 때는 전기장은 0이다. 그렇죠? 이런 차이. 요거 알아두면 되겠고, 여기서부터 지금 축전기에서 실제로 이 전하들이 풀리면서 지금 얘들이 이렇게 그렇죠? 지금 축전기 풀리면서 지금 여기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네요. 여기서는 축전기 여기 있어서 전류가 흐르면서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전류가 최대인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 축전기는 이제 전하들이 없고 전기장도 0이 된 상태에서 자기장이 최대가 된다.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은 같이 간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 전하량과 전기장은 같이 간다는 사실 알아두면 되겠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얘는 전하가 다 풀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지금 전하가 반대 방향으로 지금 여기 보면 화살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까는 좀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하고 보게 되면 그럼 전류가 이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흐르기는 하지만 얘가 풀리면서 자기장이 이 지금 줄어들면서 이쪽으로 전류를 유도 전류를 더 밀어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뭐라고요? 전류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여기가 전류가 최대였다면 전류가 줄어들다가 결국엔 얘가 다 충전이 다 되면 결국엔 다시 전류가 0인 상태.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요것만. 그렇죠? 이게 하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좀 혼동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잘 정리하고 항상 이 자기장과 전류는 같이 간다. 뭐 그 정도만 되면 뭐 문제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만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자, 요 한 주기를 한번 볼게요. 전기장, 아까 전기 에너지가 최대일 때는 자기 에너지는 0이고요. 같아졌다가 얘가 최대일 때는 또 얘가 0이고,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로 보게 된다면 전기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와 그 다음에 축전기에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고, 사실 선생님이 이제 요거 축전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요 지금 코일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이 에너지에 대한 것도 유도해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유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에너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일이었잖아요. 일. 그래서 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요거에 대한 내용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 전기장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2분의 1 어떻게 됩니까? C의 Q제곱. 그 다음 플러스 요거는 그렇죠. 코일에 대한 거 2분의 1 Li의 제곱은 일정. 이렇게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되게 뭔가 있어 보이지만 단순히 그냥 이 에너지를 축전기에 대한 것을 이제 에너지로 표현한 거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원래 요 전에 어떻게 선생님 표현했었죠?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축전기 용량에 비례하고 여기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축전기 용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죠. 많은 전압들이 저장될 거고 에너지가 저장될 거고, 전압을 많이 높여주면, 그러니까 이 여기 걸어주는 전압, 축전기를 처음에 충전시킬 때 이 전압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더 많은 에너지가 저장된다. 요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걸로 이제 나타낸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단계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까지도 표현했었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했었죠. 결국에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장했을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LC 회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유진동수라는 얘기. 자, 고유진동수라는 내용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자, 뭐 저항은 이 교류 회로에 따라서 변화가 없죠. 하지만 이 코일 같은 경우는 어떤 애만 통과시킨다? 그렇죠. 애들이 아주 좋아한다 그랬죠. 애들은 기가 막히게 통과하고, 자, 이거 애들은 여기 무서워서 통과 못하죠. 반면에 어른들은 여기 그냥 굳이 막 흙묻혀가면서 여기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뭐하러 갑니까? 그죠? 여기 그냥 다리만 벌려서 걸어가면 별것도 아니죠. 그래서 얘는 잘못됐네요. 얘는 진동수가 작은 애가 잘 통과되고요. 얘는 진동수가 큰 애만 잘 통과되죠. 그럼 여기에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서로 싸운다 그랬죠. 싸워가지고 얘네들의 어떤 공통 부분만 얘네들이 통과시킨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다? 그것을 우리가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겁니다. 고유 진동수라 그러고요. 공학적인 용어로는 진동수랑 똑같은 표현이 뭐라 그랬죠? 그래서
고유 주파수라고 해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파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어떤 기술적인 뭐 라디오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뭐 104.5MHz 무슨 뭐 고주파 뭐 주파수 막 이런 얘기 쓰잖아요. 똑같은 진동수 얘기예요. 진동수 얘기. 주파수 똑같은 내용이고 그 전원 장치의 그 주파수 중에서 그 고유 주파수에 해당하는 거 혹은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것이 됐을 때만 최대로 전류를 흘려준다. 얘네들의 어떤 공통 부분에 있을 때 그때가 아주 가장 최대 전류가 흘려진다는 게 바로 이 내용이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유도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유도 그 리액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렇죠? 진동수에 비례하고 진동이 클수록 저항이 커지고 코일의 성질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저항의 성질은 커진다. 반면에 용량 리액턴스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화장실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장실. 앉아서 막 이거.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같을 때. 그렇죠? 얘네들이 다 합의를 봐야죠. 여기에 공통 분모인 경우. 그래서 이것들을 같게 놓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문제 풀 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냥 요걸 알면 바로 그 자리에서 유도하면 되죠. 양변을 오메가 C죠. 여기 화장실 WC. 그럼 얘네들을 곱해주면 WLC, W제곱 LC는 1이 되고요. W제곱은 LC분의 1이 되니까 W를 다 제곱권을 씌워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게 이제 정답인데 굳이 이제 이 각 진동수라는 걸 표현을 우리가 바꿔서 2파이 F로 우리가 진동수 표현으로 주파수 표현으로 바꿔준다면 이것은 그대로 써줄 수 있는 거죠. LC분의 1이 되겠고 자, 요거 위에다 쓸게요. 이제 자, 요 위에다 쓰게 되면 결국에는 진동수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2파이 그 다음에 LC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유진동수로 하는 거고 얘네들의 성질을 우리가 조작함으로 따라서 고유진동수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채널 셀렉트를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방송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의 고유 주파수대로 방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EBS 방송국에 맞는 주파수를 우리가 할당받아서 그에 대한 주파수를 만들어서 방송을 송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남의 것까지 침범해가지고 막 다 송출하면 여기 틀어도 뭐 이 방송국 저기 틀어도 저 방송국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틀 때마다 그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송출할 때도 얘네들 조절을 해가지고 방송국에서도 자기네 주파수에 맞는 자기 진동수에 맞는 걸로 고정을 한 상태에서 이 진동수로 전자기파를 쏘는 겁니다. 송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쌤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유진동수에서 전류가 최대값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바로 나오네요. 이제 요겁니다. LCL과 안테나를 이용한 전자기파의 송신과 수신입니다. 송신은 여러분들 보내는 거고요. 수신은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송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방송 장비고요. 방송 장비에 그 보면 그 안테나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안테나에 실어가지고 안테나로 보내는 거고요. 반면에 수신은 이제 여러분들 TV예요. 그러니까 안테나를 통해서 이거 공중파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케이블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공중에 있는 그 전파 수신하는 거예요. 라디오 같은 거. 거기서 받아서 TV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축전기와 코일인데 여기 1차 코일, 2차 코일이 있죠.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교류가 핵심이에요. 변하지 않으면 전류가 변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뭐 직류 같은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교류가 변하게 되면 보세요. 축전기랑 코일이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된다?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EBS다. 뭐 EBS 라디오가 얼마죠? 104.5MHz인가요? 뭐 어쨌든 그럴 텐데 정확치는 않지만 그런 진동수에 맞게 이 고유 진동수를 얘네들 축전기랑 요거 지금 코일 조절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진동수에 맞게 고유 진동수를 결정해서 그걸로에 대한 진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1차 코일에 대한 전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2차 코일에도 어떻게 된다? 여기에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려져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워하는데 보세요. 1차 코일을 여기다 선생님 이렇게 그릴게요. 2차 코일을 옆에다 눕혀서 그려볼게요. 근데 여기에 교류가 흘렀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지금 전류가 계속 변해요. 전류가 계속 변하면 얘가 뭐 되죠? 자석되죠. 근데 전류가 변하는 전류니까 뭐가 되죠? 자기장이 변하죠. 그럼 얘가 자기장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N극, S극, 그러니까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차 코일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가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막 바뀌면 자석 넣었다 뺐다 해주는 효과가 있죠, 얘한테는. 그럼 자석 넣었다 뺐다 해주면 얘가 뭐 돼요? 그렇죠.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죠? 전류가 유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넣었다 뺐다 하는 요 패턴, 요 진동수의 패턴에 맞는 거기에 맞는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여기 교류가 흘러지죠? 그럼 얘가 자석이 되는데 변하는, 저기장이 변하는 이런 자석이 되죠. 그럼 여기 자석이 변하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 자석이 넣었다 뺐다 하는 거니까 여기는 뭐가 만들어진다?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유도 전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는 전자가 있죠. 전자가 계속 진동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그렇죠. 전자기파가 만들어져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국이 자기네들의 전파를 공중에 뿌리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수신은 이제는 요거는 방송국 장비, 그다음 방송국 안테나. 이건 뭐냐면 수신이니까 이거는 여러분 TV 안테나, 이건 여러분 TV 혹은 라디오 안테나, 라디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전자기파가 들어와요. 수많은 전자기파. 그렇죠? 수많은 전자기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EBS건 뭐 SBS건 MBC건 KBS건 막 전파가 막 들어와요. 그럼 거기에 맞는 그 전자기파에 따라서 뭐가 그렇죠? 그 전파에 의한 그 교류, 이 전기장에 따라서 얘가 진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돼? 이제는 얘가 변하는 자석이 돼요. 자석이 되죠? 그럼 그 변하는 자석이 되기 때문에 얘가 넣었다 뺐다 효과 때문에 얘가 전류가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전류가 이제 변하는 전류가 여기 유도되죠? 그래서 여기 유도 교류가 막 흐르게 되는데 이때 축전기와 코일의 어떤 값을 조절해줘서 고유 진동수를 맞춰서 우리가 채널 셀렉팅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실은 다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다 들어와야지. 뭐 어느 하나 안 들어오면 채널 바꿔도 안 들어올 거니까. 다 들어오는 상황에서 얘네들을 내가 막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맞는 진동수, 뭐 EBS면 EBS에 맞는 진동수를 딱 얘네들로 조절해서 맞으면 얘가 그냥 전류가 크게 흐른다 그랬죠. 그럼 걔를 증폭 빡 시켜서 어떻게 된다? TV 화면으로 혹은 라디오에서 나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첫 번째 코일은 자기장. 두 번째 코일은 전류. 마찬가지로 첫 번째 코일은 이제 유도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변하면 두 번째 코일에는 유도 전류 만들어지고요. 걔들 진동해서 내가 요거 조절해서 그렇죠? 고유 진동수 뽑아내서 그걸로 이제 전류 많이 흐르게 해서 그걸로 화면 셀렉팅 하는 거예요. 되겠죠? 화면이나 뭐 라디오나. 자, 그 다음에 요 내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통신의 원리인데, 자, 여기서도 이거도 수능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단편 지식적인 내용인데 이런 게 좀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사실은 방송국에서 예를 들어 뭐 104.5MHz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게 이 헤르츠라는 게 진동이잖아요. 메가는 이제 10의 6승 정도 되니까 결국에는 104.5 곱하기 10의 6승번의 진동을 해가지고 지금 이 전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파 자체는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아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 셀렉팅 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송국에서 이 자기네들이 할당된 그 주파수 영역대로 방송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LC 회로에서 축전기랑 그 다음에 그 뭐죠 코일을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고유중으로서 뽑아내는 거는 이거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선은 EBS냐 뭐 다른 방송국이냐 이거 지금 찾는 거고, 그럼 이거 받아들이면 과연 얘네들의 어떤 뭐 방송 프로그램이 수신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 진동수만 뽑아내는 게 바로 이제 LC 회로고, 그럼 방송국에서 이걸 뭘 하냐면 얘네들을 이러한 신호를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면서 얘를 살짝 변조를 시킵니다. 변조를 시키면서 여기에다가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조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전에 그 전자기 현상에서 봤지만 우리가 뭐 자기 테이프 할 때도 뭐 NS, SN, 뭐 NS, NS에서 그냥 쭉 가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근데 약간의 이러한 어떤 변화들 때문에 어떤 거기에 어떤 그 변화를 읽어서 그 전류 값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대로 보내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정보를 심어줄 때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심습니다. 얘도 변화가 필요해요. 전체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요걸로 이제 내보내는데 여기에 변화. 예를 들어서 뭐 104.5 진동 헤르츠가 이건데 여기다 정보를 실어주려면 약간의 첫 번째는 이 방법이 있어요. 주파수를 변조시키는 거예요. 주파수인데 굉장히 아주 미세하게 변조시킵니다. 이게 보면 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뒷자리 같은 정도로 약간 변조시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거의 뭐 104.5라는 것에 대한 것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이런 식으로 뭐 약간씩 바꿔주는 거예요. 약간씩. 그럼 이렇게 차이 나는 이러한 부분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수신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죠. 이 변화되는 부분에 정보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주파수 변조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FM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알기가 쉬워요. 이거 그대로 그냥 읽어주면 돼요. F가 뭐예요? 이게 모듈레이션이고 이게 변조라는 얘기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형시킨다는 얘기고 F라는 건 프레퀀시예요. 우리가 말하는 진동수를 대문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 자체를 쉽게 말하면 진동수 자체를 변화시켜서 만드는 그래서 거기다 정보를 심는 방법이 FM 방식이고 AM이라는 거는 AM은 진폭 변조라고 해가지고 진폭을 변화시킨다. 지금 예를 들어 아까 104.5라는 게 요건데요. 진폭 똑같은 104.5를 유지하면서 진폭만 약간씩 뭐 다르게 하는 거예요. 똑같게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다르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요 부분 변화되는 똑같이 104.5로 들어오는데 원래 104.5보다 약간씩 달라지는 이러한 부분에 여긴 아니지.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된다? 정보를 심어놓고 그 정보 이게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그 정보를 읽어내는 거. 그것이 바로 AM 방식이라고 하는데 AM도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거든요.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A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파동에서 말하면 이게 이제 진동하는 횟수라면 여기 중앙에서 높이까지 이게 진폭이잖아요. 이게 이제 앰플리튜드라서 A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아, F 진동수 변조. 그 다음에 AM은 앰플리튜드 진폭 변조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원래 이러한 기본적인 툴을 두고 진동수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요거 뭐죠? 진폭을 변화시켜서 그걸 쉽게 말하면 변형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정보를 심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일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거고요. 그러니까 F라는 건 진동수, A라는 거는 진폭. 그리고 이제 그 모듈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조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시켜서 조작시킨다는 거예요. 원래 순수한 여기에서 우리가 조작을 가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이제 여기는 라디오가 나오는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이러한 방송국에서 이렇게 변조시킨 이런 주파수 이제 전자기파를 이렇게 받아서 전파를 받아서 안테나가 진동하죠. 그럼 그걸 갖다가 이 전파를 받은 다음에 이 전기 신호에서 이 변화를 분리해내 가지고 다시 이걸 뭐 음성 신호라든가 뭐 TV면 영상 신호로 바꾸는 걸 우리가 이걸 복조라고 합니다. 복조. 이것도 변조에 대한 일종이죠. 그래서 원래 신호로 복조란 거는 이제 원래 신호로 복구한다는 뜻이에요. 복구하여 조작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복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얘가 주파수 바꾸거나 그 다음에 진폭을 바꿔서 그렇죠. 이게 변조해 놓은 거를 갖다가 다시 원 상태로 원래 신호로 복구 조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서 그걸 우리가 받을 때는 복조를 통해서 거기에 실린 정보들을 뽑아낸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복조는 영어로 여기는 frequency modulation, 이거는 amplitude modulation, 이건 demodulation이 그래요. 모듈레이션은 이제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전파 식별 기술이라고 해서 RFID라고 해서 라디오 프레퀀시, 즉 그 라디오 프레퀀시라고 해서 우리가 라디오파 있죠. 전파를 이용해서 그 어떤 그 특정한 거 아이디 그렇죠? 그 어떤 그거를 이제 뽑아내는 기술인데 버스 카드 기술이에요. 선생님이 이거 자세히 설명드렸죠. 실험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장이 변하면 뭐 전기장 변해서 뭐 전류 유도해서 하는 거 바로 그 내용인데 똑같습니다. 완전 100% 똑같고요. 단지 이제 전파를 이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안테나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코일이에요, 코일. 그리고 여기 이제 직접 회로라고 해서 CPU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전파를 쏴주면 아니면 자기장을 변하든 전기장을 변하게 해주면 여기 이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게 되면 여기 전류 흐르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직접 회로 얘가 컴퓨터가 켜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연산 가해지고 그 다음에 꺼지는 거죠.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돈 계산하는 거고요. 교통카드, 뭐 스마트 카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된 게 이거죠. 단지 전파라고 해도 여러분 전파는 뭐죠? 전자기파죠. 전자기파는 결국에는 전기장이 변하고 자기장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하는 거면 자석 넣었다 뺐다 해주는 거고 넣었다 뺐다 해서 변화시키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거에 아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내용 살펴봤고요. 그럼 실질적인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앞서 선생님 말씀드렸던 그 축전기와 코일에 대한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95쪽이 되겠고요. 한번 볼게요.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전자기파를 발생하는 교류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게 되면 분리되어 있는 도체를 이용해 전화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축전기라고 그러죠. 축전기. 그래서 우리가 C라고 나타내도 되고요. 축전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코일의 교류전을 연결하는 회로를 구성하면 코일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이걸 뭐라 그러죠? 코일은 뭐 유도 전류. 그래서 리액턴스인데 유도 리액턴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기호로 나타내면 XL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자, 축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조금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되겠어요. 충분히 충전된 축전기의 금속 평행판 사이의 거리를 감소시켰대요. 요 거리를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두 금속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 축전기라는 건 쉽게 말하면 배터리라 그랬죠. 예. 이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건데 원 전원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줄어들고 늘어나고에 관련 없이 지금 이 걸러준, 쉽게 말하면 이 전압, 전이차, 이 전압에 똑같은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죠. 요거 판에 따라서 뭐 더 많은 전하가 모이기도 하고 아니면 전하가 더 안 모이기도 하지만 요 걸린 전압, 그렇죠?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전압은 증가한다. 요게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건데, 걸어준 전압만큼만 충전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요거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보게 되면 잘못된 거 고르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1번이 정답 되겠고, 2번 볼게요. 두 금속판 사이의 전기 용량은 증가한다. 이거 어때요? 맞죠? 왜 그러냐면 전기 용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습니까?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우리가 유전율을 하게 되면 축전기 판의 면적에 비례하고, 얘가 넓을수록 더 많은 전하들이 여기 분포시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거리에 반비례했죠. 얘들이 강하게 모여 있을수록 강력하게 전자들이 어디 딴 데로 새나가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꽉 지금 전자를 잡고 있는 아주 훌륭한 배터리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회로를 연결해 주면, 다른 뭐 여기 가전제품 연결해 주면 얘가 배터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죠. 이게 너무 멀어 있으면 얘가 꽉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누수가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줄었기 때문에 전기 용량은 증가하는 거죠. 맞죠? 금속판에 충전된 전하량은 증가한다.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얘가 저장할 수 있는 전하의 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전하량을 충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은 뭐에 비례했습니까? 뭐에 비례했어요? 그렇죠. 전기 용량에 비례하고 판 널찍널찍하고 꽉 이게 잡아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죠. 걸어준 전압에 비례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죠? 많이 전압 걸어주면 더 많은 양의 전압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얘는 변화가 없지만 얘가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저장된 전하량은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하량은 증가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두 금속판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는 강해진다. 다 같은 얘기예요. 전기 용량 증가하고 전하량이 많이, 여기 보면 전하량이 지금 플러스 2개가 있고 마이너스 2개 쓰면 전기장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만 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도 전기장이 꽉꽉꽉 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6개? 이네? 왜 그래? 5개인데? 다시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많은 전기장이 여기에 저장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선도 훨씬 많아졌잖아요. 전기력 선도. 그렇죠? 이거랑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얘랑 같이 가요. 그리고 또 뭐랑 같이 간다고요? 얘랑 같이 가요. 얘가 얘 원인이 되니까. 얘가 흘러야지 얘가 저기 자석되잖아요. 그렇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두 금속판 사이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했는데, 당연하죠. 전기 에너지도. 전기장이 커지니까 여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역시 커진다. 그래서 요 문제, 좋은 문제니까 한번 요 축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로서 괜찮거든요. 한번 요 2번부터 5번까지도 잘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고, 요것도 한번 유심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문제가 뭐냐면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와 교류 전류계를 연결한 뒤에 전압 V를 공급하는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회로에서 V와 C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변화시켰대요. 자, 얘도 변하게 했고요. 교류네요. 얘도 변하게 했대요. 그때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습니다. 보죠 한번. V의 주파수만 증가시켰다. 진동수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축전기죠. 기가 막히게 통과시키겠죠. 어른들 여기 그냥 슉슉슉 지나가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류의 세기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축전기의 전기 용량 C를 감소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용량이 작으면 적게 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의 세기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적게 싼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내용인데
이게 줄어들면 뭐 싸봐야 얼마나 싸겠습니까? 그 내용이죠.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축전기가 연결된 이러한 회로가 되겠는데, 교류 전원 장치의 진동수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동수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랍니다. 그럼 여기 축전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 얼음만 잘 통과시키죠. 얼음만 잘 통과합니다. 그렇죠? 그럼 진동수가, 여기가 진동수라고 하면 진동수가 클수록 전류는 어떻게 된다? 점점 뭐 이렇게 커지는 형태. 이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맞죠? 예, 이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요 문제로 끝내지 말고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보죠. 얘는 진동수랑 관련 없이 항상 전류가 일정하게 흘러요. 얘 뭐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항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교류 전형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냥 본연의 그 저항, 그 자세를 꿋꿋하게 유지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진동수가 커질수록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얘가 바로 이제 축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가, 처음에 진동수가 작으면 전류가 많이 흐르죠. 잘 통과하다가 그 다음 진동수가 커지면 어른이 되면 될수록 통과 못 시키는 거. 이거는 뭐죠? 코일이죠. 그러니까 L에 대한 그래프고요. 얘는 어떤 특정한 진동수에 굉장히 전류가, 그쵸,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하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그쵸, 이 전류가 크게 나타났다. 이건 바로 고유 진동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얘도 있어야 되겠고요. 얘도 있어야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됐죠? 그럼 요 5번 그래프는 이건 뭐, 그쵸? 예, 뭐 슈퍼맨 바지인가요? 예, 뭐 이건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팬티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요거 좀 알아두세요. 요 문제 푸는 것도 잘했으면 이제 박수 치고 난 잘했어 이러고 하면 넘어가면 되지만, 요거에 대한 그래프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축전기와 코일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고요. 고유 진동수 딱 나오죠. 고유 진동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교류 전원의 축전기와 코일을 연결하는 회로를 그림 나눈 회로에 연결된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변화시키며 전류기에 측정한 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기억부터 볼게요. 축전기는 진동수가 큰 교류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아니죠. 축전기는 얘 기가 막히게 어른들 잘 통과하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애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잘 통과시키는 게 잘못됐고요. 회로의 고유 진동수는 F0다. 요거 나와 있네요. 고유 진동수.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고유 진동수. 그래서 맞는 내용 되겠고. 그 다음에 코일의 유도 개수가 증가하면, 자, 코일의 유도 개수가 증가하면 고유 진동수는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고유 진동수에 대한 거, 이거 결국엔 이거 묻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유도 개수가 유도 개수. 얘가 증가했대요. 그렇죠? 얘가 커지면은 결국에는 F 값은 어떻게 되죠? 작아질 수밖에 없죠. 분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고유 진동수는 감소한다.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내용이 되죠.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소리의 신호를 전자기파의 진폭에 실어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고 너무 친절해요. 진폭에 실어서 보낸다. 원래 이런 소리 신호인데 이걸 우리가 변조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진폭에 실어서. 그럼 진폭은 프레퀀시죠. 그럼 어떻게 된다? 프레퀀시 모듈레이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FM 방식이죠. 이렇게. 맞죠? 그럼 요거는 이거 보면 진동수. 진폭이잖아. 잘못됐다. 자, 진폭에 실으는 거니까 뭐죠, 여러분들? 어쩐지 그림이 이상했어요. 여기가 복잡하고, 그렇죠? 횡으로 복잡하고 얘가 이게 위아래 울렁울렁 되니까. 진폭은 앰플리튜드죠. 그래서 진폭에 실어 보낸다 하니까 이게 AM 방식입니다. 그렇죠?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근데 반면에 소리 신호를 전자기파에 진동수에 실어 보낸다 그랬죠? 그럼 요게 이제 그렇죠? 프레퀀시. F죠, F. 요게 F니까 프레퀀시 모듈레이션. 요게 FM 방식입니다. 뭐 이 정도 이상은 물어볼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무슨 방송국 취직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뭐 이제 나중에 가면 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기술 뭐 이렇게 엔지니어 이런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 그렇죠? 혹시 뭐 학교 방송부 뽑는 방송반 뽑는 시험에 막 이런 거 나면 다 탈락되겠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해결하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인데요.
요게 그거죠. 뭐 우리 뭐 교통카드. 근데 여기서 이제 전파를 이용하는 거는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디, 그쵸? RFID 방식으로 하는 거다. 카드 판독기에서 전파가 발생한다. 예, 라디오 프리퀀시가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맞고요. 자석 넣다 뺐다 해주는 거랑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카드 속 유도 코일은, 그죠? 유도 코일이 필요하다 그랬죠? 안테나 역할하여 유도 전류가 흐른다. 즉 유도 전류를 안테나 역할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를 이용해서 뭐 안에 있는 그 컴퓨터를 켜는 거라 그랬죠. 전기가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진공 중에는 카드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됐죠, 여러분들. 예. 전자기판은 뭐죠?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죠,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지식입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이 파동 공부하면서 이것도 자세히 다루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진공 중에서도 얘가 전달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항상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이 되는데 얘는 역학파랑 다르게, 그렇죠? 한 방향이 아니라 전기파랑 자기파가 서로 교란을, 다시 전기파와 이거 헷갈려요. 자,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거,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서로를 매질로 삼기 때문에 늘 때 같이 증가하고 줄 때 같이 이렇게 줄면서 이렇게, 그렇죠? 매질이 없어도 서로를 매질 삼아서 운동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진공 중에도 잘 되죠. 예, 잘못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197쪽에 있는 내신 실력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축전기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직류전원 연결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얘기.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는 우리가 이렇게 화장실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거 그때 해줄 걸. 지금 하면 되지. 그렇죠? 예.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죠? 요거. 그러면 보세요. 요건데 교류 전원일 때는 진동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충전되고 방전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진동수가 작을수록 앉아서 먹기만 하니까 싸지는 않죠. 그래서 얘가 저항이 커진다 이 얘기예요. 반대로 진동수가 막 들락날락 하면 화장실 자주 가니까 저항이 작아진다는데 보세요. 아예 진동수 자체가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진동이 없다는 건. 그렇죠. 교류가 아닌 직류, 쉽게 말하면 배터리 같은 거 연결하게 되면 진동이 0이죠. 그럼 이 값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0이면 무한대죠. 저항이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류 전원에서는 축전기가 충전이 완료돼. 그러니까 충전되는 상황에서는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제 충전이 되면 될수록 점점 좀 적게 흐르다가 충전이 완료되면 어떻게 된다? 저항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바로 요 내용이죠. 어떻든 간에 지금 생각이 났네요. 옛날에 해줄 걸. 자, 금속판사의 전기 용량은 문제가 뭐야? 그러니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두 금속판사의 간격을 두 금속판사의 간격을 점차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 두 금속판사의 전기 용량은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맞죠? 아니, 이 전기 용량이라 하면 굳이 공식 자꾸 이제 선생님 나타내서 좀 얘기해도 그런데 얘가 면적이 넓을수록 근데 면적은 똑같잖아요. 근데 거리가 어떻게 된다? 줄면 더 가까우면 갈수록 얘들이 강력하게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들 어디 흘러가지 못하게 꽉 잡고 있다가 이제 딱 연결시켜주면 쫙 풀릴 수 있다 그래요. 배터리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줄면 줄수록 어떻게 된다? 얘의 용량은 커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안 돼요. 얘가 커졌으니까 선생님 얘가 부피가 커졌으니까 전화를 더 많이 담을 수 있지 않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얘가 멀어지면 훨씬 더 전기 용량은 어떻게 된다? 얘가 멀어지는 거니까 D가 커지는 거죠? 그럼 전기 용량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한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금속판 사이의 전이차는 증가한다 그랬는데 보세요. 똑같은 게 또 나오는데 이 지금 전원 연결해 준 거 요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변화가 없으면 얘도 이 전이차라는 것은 걸어준 전이차가 변화가 없으면 여기 금속판에 걸리는 전이차 역시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어요. 즉 변화는 없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각각의 금속판에 모이는 전하량은 증가한다 그랬는데 전기 용량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 용량 여기 지금 이 축전기 요 판사에 모이는 이 전하량이라 함은 전기 용량에 비례하고 걸어준 전압에 비례한다 그랬죠. 맞죠? 근데 얘가 변화가 없는데 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모이는 전하량 역시 적어진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충전이 적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하량은 감소가 돼야 된다. 감소.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재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딱 보게 되면 축전기가 돼 있죠. 자, 그림과 같이 저항 축전기 전류계 교류 저원 스위치 S가 연결된 회로에서 S를 P에 연결하였을 때, 자, 스위치 S를 P에 연결했을 때랑요, 그때 전류의 세기가 I1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Q에 연결했을 때 전류계로 측정한 전류의 세기가 I2라고, 여기에 연결했을 때 I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또 2배로 바꿨을 때, 여기에 연결하고 2배로 바꿨을 때를 I3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우선 여기에 연결하면 여러분 회로를 한번 다시 보세요. 저항 하나 있죠. 그리고 P로 연결하면 보세요. 쭉 가서 없죠. 반대로 돌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I1이라는 것은 저항이 하나 있을 때 얘가 이제 흐르는 전류의 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에 연결했을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저항 하나 지나가고 축전기를 지나니까는 어떻게 돼요? 결국엔 얘도 저항이지만 얘도 저항이죠. 결국엔 저항 두 개가 직렬 연결. 우리 중학교 때 그 지식을 적용해 보면 저항은 직렬 연결되면 점점 커지죠. 왜냐하면 전체 저항이라는 것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라는 저항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이 전원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 전류는 쉽게 말하면 I1보다는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회로인데 진동수를 2배로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보다는 어른인 애들을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잘 통과시켜요? 잘 못 통과시켜요? 잘 통과시키죠.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된다? 커지죠. I2, 얘네 둘만 비교해 봐야 돼요. 얘네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원래 얘보다는 진동수 큰 애들만 더 통과시키게 되면 잘 통과한다. 그래서 여기선 전류가 얘가 더 큰 거죠. 하지만 얘랑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든 얘가 아예 없는 게 최고잖아요. 없는 게. 전류의 개념을 봤을 때. 그래서 I1이 제일 많이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 I3가 되고, 그 다음엔 I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1, 3, 2. 1, 3, 2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예. 이거는 정기적인 회로를 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여러분들 그거죠? 뭐 안테나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송수진 하는 거. 라디오 방송이 수시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만 골라라 했습니다. 전기 신호를 전기 신호 A라는 것을 교류 신호 B에 실어주는 가해 과정을 변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변조가 맞죠? 예. 그래서 이게 FM 방식, AM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맞고요. 송신 안테나에서는 여기서 이제 막 전자기파를 쏘겠죠. 전기 신호를 전자기파로 만들어 주위로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 그렇죠? 방송국에서는 이제 만들어내는 자기네들의 그 방송 프로그램을 이제 전파에 실어서 내보내는 거고. 자, 디귿입니다. 라디오에서는 LC 회로의 고유 진동수를 B에 맞춰, 즉 채널 맞춘다는 얘기예요. 채널을 맞춰서 그 채널을 B에다 맞춰서, B가 어디 있는데? 요 교류 신호에 맞추면 진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송을 수신한다. 그래서 고유 진동수를 여기에만, 왜냐면 얘네들 방송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방의 방송국이 그냥 다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얘를 보려면, 이 방송국이 내보내는 방송을 보려면 여기에 신호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고유 진동수를 B에 맞춰서 수신한다.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 4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 너무 쉽죠. 옛날엔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했을 겁니다. 요 그림에서요,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의 용량 리엔턴스는 교류 신호의 주파수와는 관계없다 그랬는데 왜요? 얘가 왜 주파수와 관계없어요? 얘만 잘 통과시키는데, 어른들만 잘 통과시키는데. 이거 망언이고요. 자, 가의 축전기에서 교류 신호의 주파수가 작을수록 신호가 축전기를 통과하기 어렵죠. 그렇죠. 얘는 어른들을 잘 통과시키니까 얘가 주파수가 작을수록 통과시키기는 어렵다. 이게 말을 좀 잘 읽어봐야 돼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나의 코일에서 교류 신호의 주파수가 작을수록, 얘는요, 작을수록 잘 통과시키죠. 유도 리액턴스가 커진다 그랬는데, 유도 리액턴스라는 것은 이 코일의 성질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유도 리액턴스라는 거는 이거죠, 이거. 저항이죠, 저항, 결국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작을수록, 어린애일수록 저항이 커진다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쓴 겁니다. 아니죠. 얘는 작을수록 잘 통과하죠. 그러니까는 유도 리액턴스가 작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거죠. 이거 말을 여러분들 연습을 하면서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얘는 주파수가 작은 애를 잘 통과시키는데 주파수가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저항이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저항이 오히려 작아지죠. 그래서 얘 그래야 잘 통과시키기 때문에 얘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못돼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그거예요. 1차 코일이 여기네요. 그럼 여기서 조절한 어떤 쉽게 말하면은 요 진동에 따라서 여기 이제 이 코일의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요 2차 코일에서는 그 자기장에 따라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고 그 전류의 교류에 따라서 이제 안테나로 전자기파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고르는 거죠? 옳은 것만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1차 코일에 발생하는 자속의 변화는, 그렇죠? 자기장 변화는 2차 코일의 유도 전류를 발생한다. 물론 자기장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여기 뭐죠? 그렇죠. 교류 전원이 반드시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죠. 전류가 변하면 얘가 자석이 되는 거고 그 자석이 넣다 뺐다 해준 것 때문에 2차 코일에 전류가 만들어지고 바로 이 내용이에요. 2차 코일에서 지금 뭐죠? 그래서 맞죠. 맞는 내용이고 2차 코일에서 발생하던 유도 전류는 안테나의 교류 전류를 발생시켜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그렇죠? 유도 전류. 2차 코일에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 이 전류가 계속 변함으로 해가지고 전하의 가속도, 가속 운동이 되죠? 그러면 안테나의 교류 전류를 발생시켜서 전자기파를 발생한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안테나에서 발생한 전자기파는 공기가 없는 진공에서는 전파되지 못한다. 아니죠. 전파 잘 되죠. 전자기파인데. 그렇죠? 요거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고요. 자, 이어서 6번 문제입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난이도 문제인데 뭐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회로를 좀 볼 줄 알면 되겠어요. 여기는 중학교적인 그 어떤 회로 분석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하고 이게 아마 2015년도 수능 문제일걸요? 약간 이것도 이제 모듈레이션 약간만 바꿔서 한 거지만 사실은 이제 근본 베이스는 수능 문제예요. 보게 되면 S를 AC에 연결하면서 전압계에 걸린 전압을 측정하는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 전압계의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회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류전의 진동수 각각 F0와 EF0일 때 전압계 측정된 전압을 표시했고요.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 본다는 거죠. 자, 우선 A에 연결했을 때 볼까요? 그럼 이 회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근데 전압계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여기에만 병렬로 담겨 있죠. 그죠? 이게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쪽 오면 결국에는 A에 연결했을 때는 요거 R하고 R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만 지금 전압계가 이제 연결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이 내용이죠. 지금 교류 전원이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전압계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냥 전압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V. 요때 A에 연결했을 때 F0일 때 여기에 V0였고요. EF0일 때 VR로 측정됐다고 하는 거죠. 이걸 여기다 써야 되겠다. 첫 번째로 V0, 그 다음에는 VR로 측정이 됐대요. 즉, 요 상태에서 F0로 했을 때 요거였고요. EF0로 했을 때는 VR로 측정됐대요. 자, 두 번째,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B에 연결하면 저항 하나랑 코일 하나랑 연결돼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 연결돼 있으니까 전압계가 여기에는 저항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R이고요. 그 다음 코일이에요. 그럼 여기에 전압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VO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를 2배로 해주니까 VL이 됐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세요. R 있고요. 그 다음에는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축전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전압이 걸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VO로 측정됐고 그 다음에 VC로 측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얘는요 저항이니까 진동수의 변해요, 안 변해요? 저항값이 안 변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V로 측정됐으면 얘가 나중에도 이게 진동수 2배에도 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VR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VO랑 똑같은 겁니다. 되겠죠? 예. 근데 얘 한번 볼래요?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VO로 지금 측정이 됐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진동수를 2배로 해주면은 진동수가 커지면 얘 통과돼야 안 돼요. 통과 안 시키죠. 그럼 뭐예요? 저항값이 커지는 거죠. 저항값이 커진다는 것은 여기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된다? 원래 VO보다는 어떻게 된다? 커져야 되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쪽으로 옵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회로에 대한 내용 설명드릴 건데 우리 이제 국민적인 또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도르래랑 그 다음에 회로 분석이거든요. 이 회로를 잘 분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쉬워요. 선생님 또 이제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연결에서는요, 보세요. 이쪽에 전류,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어떻게 된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던 애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전압을, 자, 저항이 2옴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예를 들어서 10옴이라고 해보죠. 그럼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차피 전류는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이 가야 돼요. 근데 여긴 저항이 작고 여긴 저항이 커요. 그런데도 전류를 똑같이 보내려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된다? 저항이 큰 쪽은 전압이 더 세서 많이 밀어줘야 되는 거죠. 얘보다는 얘는 저항이 작은데도 I라는 거 흐르려면 여기 전압 조금 걸어줘도 얘는 어떻게 된다? I라는 거 흐르는 건데 얘는 저항이 커요. 그런데도 똑같이 I를 흘려주려면 훨씬 더 높은 전압을 걸어줘야지만 얘랑 똑같이 I라는 게 흐르는 거죠. 즉, 직렬 연결에서는 어떻게 된다? 저항이 클수록 높은 전압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전류가 똑같하게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원래보다 지금 진동수를 2배 주면 저항이 커지죠. 그런데도 여기 전류는 똑같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류 갈 데가 어딨어. 뭐 이렇게 병렬로 돼 있는 거 길이 없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된다? 저항이 커져야 된다. 저항이 커지려면 뭐다? 여기에 걸린 전압은 원래 전압보다는 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선생님이 회로하면서 선생님 요건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요거 이해가죠? 예, 요게 선생님이 회로 분석 버전 2예요. 처음에 이제 회로 분석이 되는 건 버전 1을 말씀드릴 거고요. 버전 2로 하는 방법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버전 2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선은 조금 저렇구나 이해하면 좋겠어요. 얘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VO로 전압이 걸렸어요. 그런데 진동수를 2배로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얘는 진동수가 더 커지면 어른들 더 기가 막히게 통과하죠. 잘 통과한다는 얘기는 저항이 작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저항이 작아졌는데 원래랑 똑같은 전류가 흘러주기 위해서는 저항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전류가 흘러주기 위해서는 전압도 줄어들면 되는 거죠. 아니 얘 저항이 줄어들었는데 전압은 그대로 커지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직렬 연결에서는 어떻게 된다? 전류가 항상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VC라는 것은 VO보다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볼게요. 문제 보게 되면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VR은 VO보다 작다 그랬는데 사실은 어떻게 된다? VO랑 변함이 없어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맞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내용 되겠고.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의 크기는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의 크기, 저항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축전기의 저항의 크기는 진동수 F일 때가 EF일 때보다 크다 그랬는데 얘는 어른을 더 잘 통과시키는 거죠. 맞죠? 어른을 잘 통과시키기 때문에 저항은 더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F5일 때가 EF5일 때보다는 저항이 얘가 커야 돼요. 아유, 말이 헷갈려, 말이. 얘가 커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맞는 거니? F5가 EF5보다 크다. 그렇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만 끝까지 봐야 돼요. 말이 어려워, 말이. 자, 그 다음에 진동수가 EF일 때는 전압계 측정된 전압의 크기는 보세요. VC하고 VL을 비교해 봤습니다. VC하고 VL 누가 더 크죠? 그렇죠. VL이 더 크죠. 맞죠? 그래서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VL이 더 크다. 맞는 내용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문제 풀어봤고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LC 회로의 고유 진동수 구하는 방법 알고 있으면 좋고요. 모르면 그냥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동수 큰 거는 얘가 코일은 진동수 큰 거 잘 못 통과시키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코일은 애들 잘 통과시키고 축전기는 어른 잘 통과시킨다.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LC 회로 안테나를 이용해서 전자기파 송신과 수신 간단했죠? 그 다음에 방송통신의 원리에 선생님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지식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전파 식별 기술에서 RFID라고 했지만 결국엔 우리가 그 선생님 처음 설명드렸던 버스카드 원리랑 똑같은 원리라는 사실 그것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